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신남의 안정영입니다. 추신남. 오늘 볼 추신남 기사는 좀 많아서 아무래도 1부랑 2부랑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실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공기업입니다. 행정공제회라고 해서 13조의 투자 대상 발로 뛰며 찾겠다. 제가 CEO 인터뷰를 좀 많이 보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전략 짜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전략은 다 사업기획에서 만들어서 CEO의 승인을 받아서 CEO가 이제 공표해서 홍보팀에서 내놓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행정공제 같은 경우에 어떠한 상품들을 운용하고 어떤 식으로 밥 먹고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볼게요. 미국의 교직원 연금 운용사에서부터 평택 공사 현장까지 발품. 왜 발품 파는 겁니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규제 해결도 직접 나선다. 라고 얘기해서 기술고시 출신의 정통 관련해요. 전문 인력 글로벌망 확충해서 반도체 소재 기업을 발굴해서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행정공제 이분이 대표되고 나서 다양한 것들에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자산운용이라든지 증권사 아니면은 뭐 금융사에 있어서의 IB 쪽을 혹시나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투자 상품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행정공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일 좋겠지만, 다음에 이제 산업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산업, LG 디스플레이 기사를 엄청나게 때려대고 있죠. 자, LG 디스플레이 상반기 연구 개발의 1.2조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매출 대비 R&D 비중이 10%가 넘었고요. 어디에? 올레드 영토 확장에 올인한다. 어느 쪽에? 55인치 투명 올레드 상업화 박차입니다. 첫 번째 단락 볼까요? LG 디플 올해 상반기 적자를 보는 등의 최악의 상황에서 R&D 비용은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 혁신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올레드 패널 영토를 확장하고 올레드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쟁사들과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서 시장 선도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라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현존하는 최고 해상도인 8K 올레드 88인치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올 초 공개했다. 지금 뭐 거기 가서 베를린 가가지고 막 삼성이랑 또 싸우고 있죠. 아무튼 그 다음에 올 상반기 55인치 투명 올레드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서 상업용 시장 공략. 이게 이전에 보여드렸죠. 그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LG 카드를 3장 써야 되는데 LG 디플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산업 자체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유망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들어갈 것들,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사이니지 들어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식품산업이네요. 신세계 푸드 미국 공략 전략은 자, 국과 탕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하네요. 장터 코퍼레이션 지분 인수해서 해외 공장 첫 확보 HMR 공략. 신세계 푸드가 미국 서부에 거점을 둔 국과 탕류 제조업체를 인수했다. 왜? HMR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장터 코퍼레이션은 예전에 제가 추신남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미국 오리건주에 위치한 국탕류 HMR 제조업체인데 신세계 푸드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말레이시아에 신세계 푸드가 대박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박이 났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좀 제가 보여드렸던 소개시켜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거에 이은 두 번째 글로벌 사업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좀 볼까요? 그룹의 미국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역할을 맡게 된 만큼 당사가 갖고 있는 식품 제조 노하우를 활용해서 HMR 분야를 잘 키워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HMR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만큼 신세계 푸드는 해당 분야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는 CJ제일제당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신세계를 생각합니다. 거시경제, 자, 하반기 경영 최대 리스크는 바로 한일 갈등이다. 미중 무역 분쟁보다 상반기 때는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게 미중 무역 분쟁이었는데 지금은 한일 갈등이네요.
한일 관계 악화가 미중 무역 전쟁보다는 한국 기업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국내 대표 경영학자들이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한일 관계 악화, 미중 무역 갈등 격화로 인해 기업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라고 하네요. 왜냐면 근데 이게 또 다 정부 탓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요 핵심 어젠다만 좀 가져가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쪽이 이제 좀 약간 조금 사그라들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 받을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챙겨야 되겠네요. 우리는 한일 갈등과 미중 무역 분쟁 영향력 파급 효과 같은 것도 좀 추가적으로 꼭 알고 계십시오. 은행 산업 갑시다. 이제 AI 뱅킹이 대세다. 코딩 배우는 은행원들, 신한은행은 AI 전문가 채용 팀장 선임, 하나은행은 파이썬 등 코딩 교육 실시, 산업은행 해외 연수도 데이터 중심, ICT 인재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경력 채용이 어렵자 전문가를 육성한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MBA 중심의 해외 연수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등 중심으로 개편했다. MBA 가봤자 필요 없고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 하나은행 기초부터 중급 코스로 나눠서 상하반기 코딩 교육 과정 실시한다. 신한은행 내부 AI 담당자 채용팀장으로 선임해서 ICT 인력 수시 챙긴다. 우리은행 연수와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경력 개발 제도 시행한다. 첫 번째 단락만 볼게요. 4차 산업혁명 핀테크 시대 도래로 외부 ICT 전문가 영입에 나섰던 은행들이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뱅커 직접 양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디지털 인력 수요 증가로 외부 인재 영입이 쉽지가 않아. 몸값이 높으니까. 은행 업무, 신기술 간 벽이 무너지면서 특정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은행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은행 지원하신 분들 거의 이제 제출하셨죠?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쯤엔 거의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디지털적인 역량, 물론 여러분들 세제 역량이 가장 크겠지만 거기 플러스 알파로 디지털 역량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셔도 좋겠네요. 모빌리티입니다. 자동차로 좀 갈게요. 성장세 꺾인 인도 시장, 현대차 감산 검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현지 차 시장 위축됐다. 7월 전체 판매량 30%나 급감했고 그나마 선방하던 현대차도 첸나이 공장 일부 라인 중단. 그러면은 그냥 얻어먹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뭘로 돌파구 찼냐? 소형 SUV로 돌파구 찼습니다. 첫 번째 단락만 볼게요. 현대차가 인도 첸나이 공장의 일부 라인을 일시 가동 중단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인도 자동차 시장에 침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이거 볼까요? 왜 그렇게 되냐? 인도가 처음에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줄곧 상승세를 그리면서 전 세계 기업들을 유혹했는데 하지만 일단 인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신차 수요가 줄었고 완성차 업체들이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인도 금융당국이 자동차 구입 대출에 대한 담보 비율을 높이도록 규제를 강화해서 소비가 더욱 얼어붙었다. 그래서 소형 SUV 같은 거를 팔려고 한다는 전략입니다. 다음 물류산업으로 봤어요. 화물운송이니까 당연히 항공사가 되겠죠. 적자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국내 화물운송 정리 나선다. 청주, 대구, 광주 공항 운송 중단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해당 공항 화물 사업에 대해 수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속된 누적 적자로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아시아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국내선 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올해 상반기 매출이 12%더 쪼그라들었다. 또 지난 7월에 부산 삿포로 노선 운항 중단을 발표했던 대한항공 일본 노선 추가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한국과 일본의 그런 관계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또 항공사이고 또 항공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화물 쪽도 있어서 그러니까 물류로 보는 거죠. 정리 나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콘텐츠 산업 삼성전자가 8K 연합의 콘텐츠 업체 첫 합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8K TV 콘텐츠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8K 협의체 하나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콘텐츠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처음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네요. 또 모바일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이나 디자인을 중시하는 수요층을 겨냥해서 박물관,
전시관 등과 협업한 예술 마케팅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배 이상 팔린 것으로 예상되는 퀀텀닷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바탕으로 글로벌 TV 공략 시장인 공략이 성과를 거두자 생태계 확대, 문화 마케팅 등으로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요거 볼게요. 8K 시장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확산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탄탄해야 되잖아요. 또 반대 역시 내용도 포함되고요. 콘텐츠가 늘어야 하는 만큼 8K 연합은 넷플릭스, 아마존 등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을 회원으로 영입하는데 중장기 목표로 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전 쪽 지원하시는 분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유통 갈까요? 대형마트 물류센터 전쟁이다. 라스트 마일 선점 총력전. 새벽 배송 잡아라. 유통업계 물류 혁신 투자 속도. SSG 롯데 전용 물류센터 짓고 홈플러스 기존 점포를 물류기지로. 아마존과 월마트는 로봇과 드론 통한 물류 혁신입니다. 자, 요 두 가지 단락을 좀 보시면 돼요. 온라인에 밀려서 고전하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생존 경쟁에 돌입했는데 새로운 승부처는 물류 혁신이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 새로운 배송 서비스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물류 체계 개편에 들어갔다. 그래서 최첨단 물류센터를 구축해서 온라인 배송 시장 다시 우리가 선점하겠다는 게 목표죠. 자, 유통업계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짓거나 개별 점포를 물류 기지로 전환하고 있다. 즉 별도 물류센터와 기존 점포를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 이것은 주간은 물론 점포가 문을 열지 못하는 새벽과 휴일 배송 수요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롯데는 전용 물류센터, 홈플러스는 점포에다가 물류센터를 접목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플러스 알파로 아마존과 월마트는 로봇과 드론으로 라스트 마일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유통업계를 지원하시는 분들과 물류업계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피카인에 오셔야 되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언론사를 보지 마시고 내용, 팩트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째, 대형마트의 반격. 그러면 오프라인 대형마트 장사가 안 됐잖아요. 뭘로 대응할 것이냐? 바로 가격인 거죠. 초저가의 와인, 초저가의 라면으로 대형마트가 반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홍보팀의 기사입니다. 신선식품과 먹거리 위주에서 공산품으로 상품군을 확대한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온라인에서 살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여긴 와인이 나왔죠. 와인도 매장 판매에 주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련해서 초저가 상품들이 나왔다. 마트에서 시작한 묶음 맥주 프로모션도 편의점 등이 따라해서 대형마트 방문 메리트가 확실한 신선식품 먹거리를 기본으로 챙기되 차별된 가성비 제품을 기획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오케이? 꼭 보시고요. 다음에 기술 영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애플 마음 어디로 글자체도 만들었죠. 여러분들 기술 영업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여기가 뭐냐면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맥에 들어가는 카메라들 여기서 최종적으로 검사해서 오케이를 때리면 오케이를 내주면 아이폰에 제품 출시할 수 있대요. 내년 매출 2천억 원대 목표인데 애플 아이폰 카메라를 검사하는 업체가 경기도 성남시 위치한 국내 중소기업으로 알려져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저는 요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애플 엔지니어들이 매뉴얼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 중소기업은 제품 판매에 급급해서 문서 작업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애플과 일하면서 제품 매뉴얼, 조립 과정 등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표준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애플 직원들과 수시로 미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많다 보니 영어 능력은 필수고요. 아무튼 기술 영업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거는 당연히 그 기술에 대한 자신감일 거고요. 그 파트너들과 협업할 때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도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검증된 툴일 텐데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꼼꼼하게 챙기느냐? 저 이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장 가셔서 하이비전 시스템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고객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 우리가 고객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큰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본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면서 이해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IT 산업 5G랑 AI 선점이 글로벌 패권 전쟁터가 되었다. 흔들리는 IT 분업.
뭐를 볼까요? 요거 첫 번째 단락만 좀 보고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P 설계를 독점하는 ARM, 그 다음에 OS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구글이 중국 화웨이 제재에 동참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비슷한 일이 한국 기업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즉 어제의 파트너가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 공급망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탈미국, 화웨이도 탈미국, 패권 전쟁터 된 테크 시장입니다. 자, 그 전문가들은 글로벌 테크 시장이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AI, IoT, 자율주행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 자국의 기술 중심주의와 맞물려서 패권 전쟁터가 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컴퓨터,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은 글로벌 분업 구조로서 니네 이거 먹고 우리 이거 먹고가 됐는데 5G 시대는 플랫폼을 선점한 소수가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플랫폼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미래 먹거리가 달려 있어서 국가마다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상대가 치면은 아픈 분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이 그거죠. 5G랑 AI를 선점해야만 패권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만 보면 파악이 안 되니까 이거 보시고 관련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찾아보셔도 좋겠네요. 다음 패션 갈게요. 1020 패션 놀이터 무신사 브레이크 없는 질주.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온라인 패션 편집샵이에요. 10년 만에 대박 났다. 왜 대박 냈는지를 봐야 되겠죠. 무신사를 모르시는 분은 뭐 안 계시겠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요거죠. 무신사는 단순히 옷만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라 10대, 20대가 패션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또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패션 놀이터를 제안하고 있다. 온라인 패션쇼를 비롯해서 스타일링 팁 제공, 길거리 패션 속에 인기 탑 10 상품 추천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패션 편집 샵을 넘어서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무신사 스튜디오, 무신사 TV도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무신사 현황 지금 600만 명. 10대, 20대 겨냥한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 편집샵인데 이건 뭐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거죠. 오케이. 무섭죠. 그래서 일단 하나만 가지고 우리 제품만 가지고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믹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장터가 아니라 그 내에서 다양한 것들,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다음 모빌리티 갈게요. 정의선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도 어디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좀 보세요. 첫 번째 단락만 좀 볼게요. 올 상반기에 1,000억 원 이상을 국내 스타트업에 신규 투자했다.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핵심 경영 가치로 내세운 현대차의 어떤 전략이 빠르게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 AI 뭐 많이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될 테니까 표를 조금 더 크게 보셔가지고 하나하나 어디에 인공지능 안면인식, 자율주행 자동차, AI 음성인식, 맞춤형 택시 호출 플랫폼 등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꼭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부 마지막 유통산업, 편의점, 가전 사러 간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편의점은 플랫폼으로 접근을 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편의점의 그런 상품들 판매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다양한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간다고요. 김치냉장고, 세탁기 사러 편의점 간데 아직은 많지 않겠지만 단순한 매점에서 복합 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한다. 에어컨 등 카탈로그에서 골라 주문해서 전자제품 매출이 껑충 뛰었다. 또한 공공요금 수납, 택배 이용 늘었고 세탁물 대행 서비스 젊은 층에서 인기다. 왜? 어디에 다 있잖아요. 깔려있다. 플랫폼, 순금 열쇠 등 품목 다양화 추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편의점 많이 가시잖아요. 여기 있죠. 편의점이 단순한 매점 역할을 하는 공간을 넘어서 만물상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 편의점 문화에 익숙한 젊은 층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더욱더 다양한 무신사도 처음에 패션 편집샵에서 지금 플랫폼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1분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